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시청자님. 저는 사연을 들려드릴 사연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아지를 구한 청년 재벌의 마음까지 얻다입니다. 하찮게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가 한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사연 함께 들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은 어둠을 잔뜩 머금고 있었습니다. 정민재는 두 번째 알바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체크무늬 셔츠에 배달용 헬멧을 벗자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었죠. 겨우 29 나이지만 3개의 알바를 하는 동안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 약값은 해결됐네. 민재는 한숨을 내쉬며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3장.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할머니 약값을 빼면 다음 주 생활비는 바닥나고 말 테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옮기던 중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을 돌아 집으로 향하던 민재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죠.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분명 누군가의 신음소리였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쓰레기 봉투를 들추었고 그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야 이건. 작은 몸집의 하얀 말티즈가 피투성이로 웅크리고 있었어요. 몸에는 상처가 여러 곳나 있었고 앞발은 부러진 듯 뒤틀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체크셔츠를 벗어 강아지를 감쌌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작은 눈빛에는 아직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었죠.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강아지는 민재의 품에 안기자 미세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가 주는 온기가 민재의 가슴을 울렸죠. 집에 데려와도 될지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쌓였지만 민재는 단 한 번도 강아지를 버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민재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자신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말순 할머니 저 왔어요. 좁은 반지하 방. 정말 순 할머니는 폐지를 모아놓는 작업을 하다 민재를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민재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를 보자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여? 다친 강아지네.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어요. 병원부터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말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양말 깊숙이서 돈을 꺼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가 약값을 위해 모아둔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아둔 거 있으니 먼저 이걸로 병원에 데려가거라. 할머니 이거 약값 모아두신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저 돈보다 중요한 게 있는 법이요. 우리 민재가 마음이 이렇게 착해서 이 할미가 늘 든든하다.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 손, 자신이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본다며 대학을 포기했던 날, 그저 손을 꼭 잡아주었던 그 할머니의 손이었죠. 고맙습니다, 할머니. 꼭 갚을게요. 응급동물병원에서는 강아지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다리는 부러졌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치료비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아지의 마른 발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괜찮아, 너도 버려졌지만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민재는 그날부터 강아지에게 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작고 동그란 콩처럼 귀여운 모습이 떠올라서였죠. 콩이는 수술 후 점차 회복되어 갔고 민재는 3번째 알바까지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배달 그리고 새벽 신문 배달까지. 모든 것은 콩이의 치료비와 할머니의 약값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콩아 오늘은 어땠어? 많이 아팠니?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온 민재에게 콩이는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죠. 콩이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은 가난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콩이가 없으면 허전하다며 오히려 더 챙기곤 했죠. 우리 콩이 이제 다리도 다 나았네. 어쩜 이렇게 영리한지. 한 달 후 콩이는 깨끗이 회복되어 민재의 곁을 지키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털뭉치가 가져다준 행복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지 못했죠. 이 작은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화창한 일요일 오후 정민재는 콩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회복된 콩이는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민재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죠. 그런 콩이를 바라보는 민재의 얼굴엔 진한 행복감이 묻어났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족의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콩아 천천히 뛰어. 또 다치면 어떡하냐. 민재의 말에도 콩이는 더욱 신나게 공원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갑자기 콩이가 어딘가를 응시하더니 경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죠. 민재가 콩이의 시선을 따라가자 명품 슈트를 차려입은 남자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은 구두 소리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까워졌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남자는 콩이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콩이는 으르렁거리며 민재의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민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평소 사람을 좋아하는 콩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콩이의 등 털이 일어선 것을 보며 민재도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그 강아지 어디서 데려오셨나요?
남자의 말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만한 느낌이 묻어나왔습니다. 민재는 직감적으로 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구조했습니다. 왜 물으시죠? 아, 제 이름은 강지우입니다. 글로벌 PK그룹 회장님의 조카죠. 강지우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화려한 직함이 적힌 명함을 받아든 민재는 당황했지만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PK그룹이라면 신문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간부가 갑자기 나타나 콩이에 대해 묻다니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실은 그 강아지가 우리 집 강아지와 똑같아 보여서요. 한 달 전쯤 사라진 우리 집 벤틀리와요.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콩이가 정말 이 사람의 강아지였다면 그동안 자신이 키워온 애정과 정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콩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주인을 만난 강아지라면 이렇게 두려워할 리가 없었죠. 민재는 본능적으로 콩이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강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외형적으로는 콩이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콩이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상황, 그리고 지금 강지우를 향한 적대적인 반응이 이상하게 느껴졌죠. 무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했을 때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학대받은 것 같았어요. 강지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더니 웃음을 지었죠. 그 미소가 민재에게는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건 아마도 우리 집 하인이 실수로. 어쨌든 그 강아지는 우리 회장님이 매우 아끼시는 반려견입니다. 돌려주시면 사례금을 드리죠.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할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할머니 약값과 콩이 치료비로 쪼들린 지갑 사정의 솔깃한 금액이었지만 콩이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콩이는 이미 그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콩이는 제 가족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콩이라고요? 이름도 바꿨군요. 들어보세요. 1000만 원까지 올려드리죠. 학생 같은데 그 돈이면 학비도 충분할 텐데요. 민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더 이상 친절한 척하는 미소는 없었습니다. 대신 위압적인 분위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생각해보시죠. 법적으로 따지면 당신은 남의 재산을 가져간 겁니다. 회장님은 이 강아지를 찾기 위해 현상금까지 걸었다고요. 그렇다면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군요.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았다고 신고도 했고 동물 등록도 제 이름으로 해뒀으니까요. 강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바뀐 듯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죠. 그 변덕스러운 태도가 민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것 같네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명함 잘 간직하세요. 강지우는 돌아서서 걸어갔지만 민재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가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콩이는 여전히 털을 세우고 으르렁거렸죠. 민재는 콩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콩아.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만약 콩이가 정말 재벌가의 강아지라면 하지만 직감적으로 강지우의 말이 거짓같이 느껴졌죠. 그날 밤 민재는 인터넷으로 PK그룹과 강지우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PK그룹의 회장 박명준, 그리고 그의 조카 강지우.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민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죠. 콩이는 평소와 달리 민재의 품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민재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민재 씨 맞으신가요? PK법률사무소의 김 변호사입니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는 듯했죠.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강지우 이사님의 의뢰로 연락드렸습니다. PK그룹 회장님의 반려견 벤틀리를 돌려받는 건에 대해서요.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능한 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아지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제가 발견했을 당시 그 강아지는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 때 논의하시죠. 불참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전화가 끊기고 민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콩이를 포기할 수 없었죠. 집에 도착하자 말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죠. 민재야,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니? 무슨 일 있었어? 민재는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당에서 평온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콩이를 바라보며 말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죠.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우리 민재가 콩이를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데 그냥 줄 수는 없지. 네, 할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없는 자신이 재벌 그룹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는 콩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콩이를 아는 채 PK법률사무소로 향했죠. 콩이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민재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감지한 듯이요. 높은 빌딩의 16층. 민재는 긴장한 채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강지우와 중년의 변호사, 그리고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죠. 강지우는 승리를 확신한 듯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민재 씨, 시간 맞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벤틀리를 데려오셨군요. 이 아이 이름은 콩이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민재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벤틀리의 등록증과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PK그룹 회장님 소유의 강아지임이 명확하게 증명되어 있죠. 민재는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외형적 특징은 콩이와 일치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특히 의료 기록의 날짜들이 애매했습니다. 마치 급하게 만들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콩이의 구조 신고서와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민재가 자신의 서류를 내밀자 강지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비웃음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 수의사 진료 기록이랑 회장님 전속 수의사의 기록이랑 무게가 다르겠죠. 게다가 저희는 DNA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강지우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당황했지만 동요하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는 콩이를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제가 콩이를 발견했을 때 상태를 보셨다면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학대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강지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죠. 알바 매니저였습니다. 민재 씨, 미안한데 오늘부터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와서 당신이 강아지를 훔쳤다고 주장하더군요. 가게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알바 장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연락이 왔죠. 강지우가 이미 민재의 일자리에 압력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곳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더 불리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요. 하루만 더 드릴 테니 내일까지 벤틀리를 데려오세요. 아니면 법적 조치뿐 아니라 더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콩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콩이는 불안한 듯 낑낑거렸죠. 강지우의 모습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민재는 거리에서 한동안 걸었습니다. 콩이를 품에 안은 채로요. 모든 알바에서 잘렸다는 사실, 그리고 법적 위협까지. 마음은 무거웠지만 콩이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재는 침대에 누워 콩이를 바라보았죠. 미안하다 콩아. 지켜준다더니 또 상처만 주네. 마당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말순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재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죠. 우리 민재 너무 걱정하지 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저런 일도 있는 법이야.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하늘도 알아줄 거요. 할머니의 말씀에 민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콩이를 발견했던 그날 밤 주변에 CCTV는 없었을까요? 민재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희망을 붙잡은 채로요. 사흘째 되는 날 정민재는 열심히 CCTV 영상을 찾아다녔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모든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새로운 알바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죠. 그날 오후 민재는 콩이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활기찼던 콩이가 요즘은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민재도 역시 불안했습니다. 내일이면 강지우가 제시한 마지막 기한이었으니까요. 괜찮아, 콩아. 다 잘 될 거야. 민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콩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어딘가를 응시했습니다. 멀리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죠.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은 콩이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콩이도 그 여성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이런 반응은 강지우를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혹시 그 강아지가 벤틀리인가요? 민재는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PK그룹 관계자인지 의심스러웠죠. 그는 콩이를 자기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콩이입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박세나라고 합니다. PK그룹 회장님의 손녀예요. 민재는 일어나려 했지만 여성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강지우와는 달리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협박하러 온 게 아니에요. 박세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콩이는 이상하게도 세나에게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죠. 민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콩이가 이렇게 친근하게 구는 사람은 자신과 할머니 외에 처음이었으니까요. 정말 벤틀리네요.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얼마나 찾으셨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이 강아지는 제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요. 세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저희는 벤틀리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우 오빠가 산책시키다 잃어버렸다고. 강지우 씨요? 그분이 콩이의 주인이라고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자리에서 잘렸고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고 있어요. 세나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콩이에게 다가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죠. 콩이는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세나의 손을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재는 콩이의 진짜 주인이 이 여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벤틀리는 제가 12살 때부터 함께한 친구예요. 할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셔서 저와 벤틀리만 큰 집에 남아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세나는 콩이의 귀 뒤를 긁었습니다. 그러자 콩이는 기분 좋은 듯 눈을 감았죠. 세나의 손길이 몹시 익숙한 듯 했습니다. 여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벤틀리는 오른쪽 귀 뒤에 조그만 점이 있거든요. 세나가 조심스럽게 콩이의 귀를 들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작은 검은 점이 있었죠. 민재는 그제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점은 민재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콩이의 그런 특징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 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정말 콩이가 벤틀리였던 건가요? 맞아요. 하지만 지우 오빠가 산책시키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이상해요. 벤틀리는 오빠를 무서워했거든요. 절대 오빠와 산책 나가지 않았을 텐데. 세나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세나와 벤틀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틀림없는 콩이의 모습이었죠. 민재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토록 애정을 쏟아 키운 콩이가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진짜 주인에게는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벤틀리가 이런 상태였다니 믿기지 않네요. 민재는 몇 달간 콩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콩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진짜 주인을 만난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벤틀리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진짜 주인이신 것 같으니까요. 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먼저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우 오빠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말이죠. 세나는 콩이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상처 자국들, 그리고 애타게 민재를 바라보는 콩이의 눈빛까지. 콩이는 계속해서 민재 곁을 떠나지 않았죠. 마치 세나를 만났더라도 자신의 진짜 주인은 민재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아이가 당신을 정말 신뢰하나 봐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벤틀리는 원래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콩이를 처음 만났을 때도 무서워하고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서로 믿음이 생겼죠. 세나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슬퍼하는 동시에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당신이 벤틀리를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이 아이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민재는 세나의 진심 어린 말투에 놀랐습니다. 강지우와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죠. 세나에게서는 진실함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대로 두죠. 제가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혹시 강지우가 또 협박하면 바로 저에게 연락주세요. 세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PK그룹 이사 박세나라고 적혀 있었죠. 민재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여성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나는 마지막으로 콩이를 쓰다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콩이는 세나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다 다시 민재에게로 달려왔죠.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세나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정민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일찍부터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고 민재는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역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명의는 박세나였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재 씨, 박세나입니다. 혹시 지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민재는 약간 긴장했지만 세나의 진지한 목소리에 수긍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콩이를 지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디서 만나요? 1시간 후 민재는 도심의 조용한 카페에서 세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콩이도 함께였죠. 세나가 도착하자 콩이는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세나는 다정하게 콩이를 안아주었죠. 그런 모습을 보니 민재는 정말 이 여성이 콩이의 진짜 주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제 밤새 조사했어요. 지우 오빠에 대해서요. 세나는 태블릿을 꺼내 민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PK그룹의 내부 문서와 이메일들이 있었죠. 많은 법적 용어와 재무 정보가 가득했지만 민재는 대략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최근 건강이 안 좋으셔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지우 오빠가 할아버지의 신임을 얻기 위해 벤틀리를 이용하려 했던 것 같아요. 민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강아지와 거대 기업의 경영권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를 어떻게 경영권 승계에 이용한다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벤틀리를 가족처럼 여기세요. 최근에는 벤틀리를 돌볼 사람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맡기겠다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민재는 이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강지우가 콩이에게 집착한 이유, 그리고 자신을 협박한 이유까지 모든 것이 돈과 권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콩이마저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그럼 강지우 씨가 콩이, 아니 벤틀리를 유괴했다가 실수로 잃어버린 건가요?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빠는 벤틀리를 자기가 찾아서 할아버지에게 영웅이 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벤틀리가 도망쳐버리자 당황했겠죠.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콩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콩이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무고한 동물까지 이용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협박하는 겁니까? 아마도 민재 씨가 벤틀리를 찾은 사실이 할아버지께 알려지면 오빠의 계획이 틀어질 테니까요. 게다가 벤틀리를 학대한 일까지 드러나면 세나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불쌍한 콩이가 억울하게 학대받았다는 생각에 민재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CCTV 영상이나 증거가 필요해요. 오빠가 벤틀리를 유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할아버지께 진실을 알릴 수 있을 텐데.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자신이 찾아다녔던 CCTV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는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콩이를 발견한 장소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하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중앙시장 뒷골목이요.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었어요. 세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중앙시장이라면 시장관리사무소에 CCTV가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세나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듣자 상대방은 매우 협조적이었죠. 통화를 마친 세나는 희망찬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 전 영상도 보관되어 있대요. 당장 가봐요. 중앙시장 관리사무소에서 민재와 세나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민재가 콩이를 발견한 날짜의 영상을 돌려보니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죠. 오후 5시경 강지우로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려 상처 입은 강아지를 쓰레기 더미에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은 선명하게 그의 얼굴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오빠가 벤틀리를 버린 증거예요. 세나는 충격과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재도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아팠죠. 콩이가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강지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냉정하게 상처 입은 강아지를 쓰레기 더미에 던지듯 버리고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잔인한 모습을 보니 민재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저장해주세요. 할아버지께 직접 보여드려야겠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영상을 복사해 나오는 길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지우였죠. 민재는 세나와 눈을 마주쳤고 그녀는 전화를 받으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재 씨, 오늘까지 시간을 드렸죠. 강아지는 언제 데려오실 건가요? 민재는 세나를 바라봤고 세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강력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벤틀리를 직접 만나고 싶다면 오후 4시에 PK타워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세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하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예요. 할아버지께서도 알아야 해요. 민재는 콩이를 바라봤습니다. 콩이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민재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콩이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50분 정민재와 박세나는 PK타워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높이의 빌딩 앞에서 민재는 잠시 위축됐지만 품에 안긴 콩이가 용기를 주는 듯했죠. 세나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민재를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며 민재는 오늘의 대면이 어떻게 끝날지 긴장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를 모셔왔어요. 이제 진실을 알릴 때예요. 로비에 들어서자 강지우가 비서들을 대동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승리를 확신한 듯 거만했죠. 하지만 민재와 세나를 함께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분명 세나가 개입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나,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빠 이제 그만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강지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여전히 우월감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저 할아버지의 반려견을 찾아드리려는 것뿐이야. 세나는 USB를 꺼냈습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에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강지우도 직감한 듯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오빠가 벤틀리를 학대하고 버린 증거예요. CCTV에 다 찍혔어요. 강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세나에게 손을 뻗어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세나는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노인이 내려왔죠. 단정한 양복 차림의 노인은 카리스마 넘치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명준 회장이었죠. 그의 등장에 로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세나야.
할아버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이 벤틀리를 구해주신 정민재 씨예요. 세나는 회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콩이가 벤틀리라는 사실, 그리고 강지우가 벤틀리를 유괴했다가 버린 사실까지. 설명을 들은 회장의 표정은 점점 엄해졌죠. 그의 주름진 얼굴에 분노의 주름이 더해졌습니다. 영상을 보여다오. 세나는 태블릿으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분명히 강지우가 상처 입은 벤틀리를 쓰레기 더미에 버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회장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는 손자를 믿었지만 눈앞의 증거는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지우야, 이게 사실이냐? 강지우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제가 어떻게 벤틀리를 그렇게...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민재에게로 돌렸죠. 민재는 긴장했지만 품에 안긴 콩이는 놀랍게도 회장을 보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젊은이, 그대가 벤틀리를 구해줬다고? 네, 한 달 전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했습니다. 많이 다쳐 있어서 병원에 데려갔고 그때부터 돌봐왔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다가와 콩이를 바라봤습니다. 콩이는 민재의 품에서 나와 회장에게 다가갔죠. 회장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반갑게 꼬리를 흔드는 콩이를 보며 회장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랜 친구와 재회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벤틀리, 정말 네가 맞구나. 회장은 콩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봤죠.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재 씨, 자네 같은 청년을 보기 드물군. 요즘 세상에 자신의 이익도 아닌 일에 이렇게 열심히 나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민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콩이를 구한 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강지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죠.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그의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지우야,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더 이상 내게 줄 기회는 없다. 할아버지,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짓이었다. 약한 생명체를 학대하는 자가 어찌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느냐. 이제 내 자리는 없다. 강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죠. 그는 비서들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재는 약자를 해치는 자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내려졌음을 느꼈습니다. 회장은 다시 민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정민재 씨, 시간 괜찮으면 내 사무실에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민재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나는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죠. 그녀의 미소에는 안심과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는 무서워 보여도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세 사람과 콩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마치 꿈처럼 펼쳐졌죠. 까마득한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보며 민재는 자신이 이런 곳에 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콩이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민재 씨, 자네 같은 청년이 요즘 보기 드물어. 벤틀리를 구해주고 이토록 정성껏 돌봐줘서 진심으로 고맙네. 별말씀을요? 콩이. 아니, 벤틀리는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에게 제안이 있네. 내가 최근에 반려동물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운영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자네가 어떨지 모르겠네만.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제안이었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민재가 지금까지 본 그의 표정 중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 진심이 바로 자격이라네. 돈도 권력도 없지만 약한 생명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 마음. 그런 사람이 필요하네.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나가 다가와 민재의 손을 잡았죠.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민재의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민재 씨,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할아버지는 결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달 전 그저 작은 생명체를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이런 기회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는 목이 메었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콩이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세 사람 사이를 오가며 기쁘게 짖었죠. 이 순간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게. 세나가 모든 것을 도와줄 걸세. 민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정민재는 새로운 삶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거울에 비치자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가슴속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평생 입어보지 못한 고급 정장은 어제 세나가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첫 출근 선물이라며 보낸 옷이 민재의 몸에 꼭 맞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일찍부터 일어나 손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민재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이 할미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콩이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민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우리 민재는 마음이 착하니까 언젠가는 복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법이야. 민재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콩이도 두 사람 곁에서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죠. 이제 콩이는 벤틀리라는 이름을 되찾았지만 민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콩이로 남아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출근할게요. 재단 일 잘 배워서 꼭 성공할게요. PK타워에 도착한 민재는 로비에서 박세나를 만났습니다. 세나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민재를 반갑게 맞이했죠. 그녀의 미소는 아침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재씨. 오늘부터 동료가 되었네요. 아직 어색하네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민재는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벤틀리도요. 벤틀리는 세나의 곁에서 반갑게 민재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벤틀리는 회장의 허락으로 매일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죠. 세 명은 함께 30층에 위치한 반려동물 복지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민재 씨가 일하실 곳이에요.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꾸미셨죠. 넓고 밝은 사무실에는 현대적인 시설과 함께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벤틀리는 익숙한 듯 자신의 방석으로 들어가 편안하게 누웠죠. 마치 이곳이 그의 두 번째 집인 것처럼요. 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이제부터 민재 씨는 이 재단의 실무 책임자예요.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사업, 반려동물 복지 증진 활동 등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세나는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재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세나의 친절한 설명에 점차 적응해 나갔죠. 세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민재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자신의 진심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민재는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군요.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할아버지께서 민재 씨를 믿고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있잖아요. 함께하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세나의 말에 민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재단의 운영 계획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시간이 흐를수록 민재는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고 세나는 그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업무를 마칠 무렵 세나가 민재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저녁 식사 어떠세요? 첫날을 기념해서 제가 살게요. 민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세나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사실은 세나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벤틀리도 함께였죠. 다행히 그곳은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업무 이야기를 넘어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나가 물었습니다. 민재 씨는 어떻게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 살게 되었나요? 제 친할머니세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보고 제가 대학을 포기했죠. 세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후회는 없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요. 세나는 민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민재는 그 온기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벤틀리를 구하게 했고 우리가 만나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민재는 세나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죠. 벤틀리는 마치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듯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너무 멋져요, 지금의 당신. 세나의 말에 민재는 머쓱한 듯 웃었지만 그녀의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죠. 벤틀리가 이어준 인연은 이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민재씨. 저도요. 제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첫날의 끝은 새로운 시작의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재는 세나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고 말순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죠.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민재가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이 할미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토요일 오전 서울시민공원에서는 PK 반려동물 복지재단의 대규모 유기견 입양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중앙에는 정민재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죠. 그는 6개월 전과는 다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구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전 세계를 구하는 일과 같다고 믿습니다. 민재의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말순 할머니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죠. 할머니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우리 민재 저기서 연설하는 모습 좀 봐. 어쩜 저렇게 멋있을까?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죠. 민재가 재단에서 받는 급여로 충분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오히려 남는 시간에 재단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지혜는 많은 유기동물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사장 반대편에서는 박세나가 유기견들이 지낼 임시보호소 설치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벤틀리가 앉아 있었죠. 벤틀리는 이제 재단의 마스코트가 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이면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나는 민재의 연설이 끝나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지난 6개월 동안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민재씨. 아니, 이제 그냥 민재라고 불러도 될까요? 두 사람은 지난 6개월 동안 재단을 함께 운영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업무적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물론이죠, 세나. 민재는 세나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벤틀리는 두 사람을 보고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죠. 행사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가족들, 후원금을 내러온 시민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재단이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 벤틀리. 민재와 세나가 카메라를 들자 벤틀리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 사진은 곧 재단의 공식 포스터가 될 예정이었죠. 민재야. 세나의 진지한 목소리에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사실 오늘 할아버지께서 오신대. 박 회장님이요? 응, 할아버지가 우리 재단의 활동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어. 그때 행사장 입구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추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명준 회장은 카리스마 넘치는 걸음으로 행사장으로 들어섰죠. 사람들은 회장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토록 바쁜 재벌 회장이 유기견 입양 행사장에 직접 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저기 오셨네. 민재와 세나는 회장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벤틀리도 반갑게 달려가 회장의 다리에 몸을 비볐죠. 회장은 벤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회장님 오셨군요. 그래, 자네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네. 회장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가 6개월 동안 일궈놓은 성과가 눈에 보였죠. 유기견 구조 건수는 3배 이상 늘었고 입양률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이제 반려동물 복지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죠. 정민재 군, 자네에게 재단을 맡긴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먼. 민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러한 인정을 받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뿌듯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자네의 진심과 노력이 만든 결과라네. 내가 준 것은 그저 기회뿐이었어. 회장은 벤틀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벤틀리를 구해준 그날, 자네가 보여준 진심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었네.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더 필요하지. 민재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나도 감격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죠.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네. 그리고 회장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 세나와 잘 지내는 것 같아 기쁘구먼. 세나와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공식적으로 회장의 축복까지 받게 된 셈이었죠. 세나의 볼이 붉게 물들었고 민재도 쑥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0마리의 유기견이 세 가족을 만났고 후원금도 예상보다 많이 모였죠. 해질 무렵 행사가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자 민재와 세나 그리고 말순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행사장을 따스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재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니. 할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도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콩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약값까지 내주셨잖아요. 세나는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훌륭한 손자를 키워주셔서요. 할머니는 두 젊은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벤틀리는 세 사람 사이를 오가며 즐겁게 뛰놀았죠.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네. 민재의 말에 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벤틀리 덕분에 만났다는 게 신기해요.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봤죠. 민재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한 마리의 작은 생명을 구하려 했던 그날의 결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미래로 이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벤틀리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세 사람 곁에 편안히 누웠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상처 입은 강아지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죠.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마음, 그 작은 진심 하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민재의 말에 세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것을 조용히 약속했죠. 벤틀리가 이어준 인연, 이제 그들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선택이 누군가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정민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작은 생명체를 구하기 위한 한 청년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수많은 동물들의 운명까지 바꾸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선택이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길 바랍니다. 다양한 사연들이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실감나고 충격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듣다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